네, 토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정부가 인프라 지원을 통해 사업의 속도를 더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상일 용인시장을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용인에서 SK 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 정부에서 경기 남부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투자 규모가 622조 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 622조 원 중에 502조 원이 용인에 투자가 됩니다. 네. 우리 용인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단으로 조성 중인데 진행이 꽤 빨리 되고 있고요. 126만 평에 122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네네. 산 하나가 이미 날아간 상황입니다. 네. 내년 봄에 첫 번째 팹을 착공하는 일이 시작이 되고 2027년 봄에 그 첫 번째 팹이 완공이 됩니다. 네. 공업용수, 생활용수 공사, 전력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산면 이웃인 이동 남사읍의 220만 평에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가 우리 용인 특례시하고 협의 끝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정부는 반도체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했고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과정들을 최대한 지금 단축해 나갈 생각이고 이 시행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고 있는데 산단 계획 승인 요청을 국토부에 한 상황이고 우리 용인특례시는 농림축산부에 농업진흥지역이 또 그 안에 한 6분의 1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요청을 했습니다.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적이고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려면 뭐 전력과 또 교통망 등 인프라가 중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 중앙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우리 용인에는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또 삼성전자가 41년 전에 반도체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곳 기흥 캠퍼스인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입니다. 이 세 곳을 정부가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을 하면 인허가 타임아웃제라고 해서 60일 안에 어떤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60일 지나면 자동 인허가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 전력, 도로,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의 대폭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전력과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뭐 공급 계획이 다 되어 있고 국가산업단지는 10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체 전력의 4분의 1이 소요가 되는데요. 일단 LNG 발전소를 6기 정도 그 안에 지어서 2036년 가동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송배전 시설을 깔아서 동해안이나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송배전망 건설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도 보도를 했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이제 걸림돌 중에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던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45년 만에 해제가 됐다고 해요. 평택시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1979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생겼는데 그로 인해서 보호구역 전체의 65%가 용인 땅입니다.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되는 큰 규모의 땅이 많은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국가산단 일부도 그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택시장님, 그다음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해서 다 협약을 맺었고요.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1, 4분기에는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넓은 땅에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또 주거공간 만들 수 있고 문화예술 생활체육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는 산단 물량 공급 운영 기준을 바꿔서 거기에 들어설 기업들이
폐수 배출이나 이런 걸 엄격하게 하도록 그래서 평택호에 수질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좋은 기업들은 들어오게 되지만 평택호의 수질 상태는 저희들이 개선하는데 상생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화제를 바꿔서 하나 정도만 질문을 더 드리면요. 이제 8년 정도 빈 땅으로 있던 경철대 부지 개발 사업도 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거는? 예, 정말 8년 동안 아무 변화 없이 표류 상태에 있었던 옛 경찰대 부지가 29만 평 정도거든요. 과거 8년 전에 세워진 계획은 우리 용인시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6,600가구를 짓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구 수가 너무 많다. 교통 대책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했고 그래서 가구 수를 한 5,400호 미만으로 줄였고요. 교통 문제는 그동안에 그 시민들이 요구했던 한 7개 정도의 문제 중에 6개는 지금 해결해 나가는 걸로 했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데 LH가 교통과 관련해서 부담금을 한 1,000억 정도 부담을 하기로 했고 원래 계획에는 우리 용인 특례시에 주는 지원시설 용지는 제로였습니다. 그거를 한 20% 정도 우리가 또 받기로 했고요. 부지 안에 한 27,000평 정도 되는 기존의 체육관 등의 시설은 우리 용인이 다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좀 변화를 줘야 된다. LH하고 용인 특례시가 합의를 잘 한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